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옆에는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CDMO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둘 다 오르주셨고요. 동그라미네요. 이건희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예, 셀트리온 오랜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19만 원대 중반 가면 자꾸 밀리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4년 1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 이때는 이제 합병 이슈로 이제 움직였던 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뚫고 가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자리고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진펜트라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호의적인 시장 상황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유럽 내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침투율이 좀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너무 좀 무거운 주식이어서 이거 할 수 있겠냐,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매매 안 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030장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파이프라인들도 좀 더 이제 확장성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램시마죠. 이 램시마 SG형에만 의지하지 않고 추가적인 그 파이프라인들도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3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제 예, 서정진 회장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예, 이런 부분들이 들려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최근 흐름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아마 좀 시장에서 잊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때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KB 금융 보겠습니다. 9만 원의 벽을 뚫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유창인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요 금융지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계속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올해 한 40% 내년에 한 50%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었고요. 오늘 또 신한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 유지하겠다, 50%대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그 주요 4대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성향 그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앞으로 단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죽하면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원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까지 좀 발표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융지주사의 어떤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정부 밸류업 정책이 주주 친화, 주주 우선 정책으로 좀 가고 있죠.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이미 넘어서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를 은행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분기, 4분기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홍콩 ELS 관련해 가지고 손실분을 대손 상가 손실금을 확보 그것 때문에 조금 이익률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 4분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PF 관련해서도 부실 PF가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은행주들에 대해서 재평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물론 이제 서울에 한해서지만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18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만 주담 대출이 한 5조 원 이상 늘어난 걸 감안한다면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업 기대감, 주주 환원책, 금융주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금융주 안에서 탑픽으로 KB금융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KB금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순이익도 거의 뭐 신한지주하고 양대산맥 거의 뭐 제일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KB금융은 사실은 주가가 지금 신한지주라든지 우리 금융지주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금융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LG이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와줬고요. 하반기에도 호실적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엇갈리는군요. 걸렸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뭐 아이폰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애플 쪽이 실적이 좋으면 같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붙어서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고요. 하반기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내리막을 걷는 게 조금 좀 과하게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4만 원 밑에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좀 더 나와서 반등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회사가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최근의 뉘앙스가 조금은 이제 뭐 아이폰 말고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제 뭐 물론 FC, BGA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성장성의 이제 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IT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안 좋은 말을 더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애플이 실적 좋게 얘기하면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영업이익을 8,2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면서 연간 1조 영업이익을 2022년 이후에 다시 좀 회복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아직까지는 아이폰이죠. 아이폰 16의 시리즈 카메라 모듈 쪽에 폴리줌하고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는데 뭐 폴리줌은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들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뭐 빛번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이 아이폰 15에서는 한 개 제품만 들어갔다라면 이번 네. 16에서는 2개 정도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애플 말고도 LG 그룹사하고 현대 그룹사하고 약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새벽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새벽인데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판매되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가대 관점에서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 네오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자, 종가 매수 하실지 궁금합니다.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여기서도 엇갈렸네요. 엇갈리네요. 자, 이건희 대표님.
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네오셈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죠. 이제 검사 장비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급등락하는 현상은 좀 심한 편인데 저는 이제 수렴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14,000원 돌파하면 조금 더 정고점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SK하이닉스 실적을 딱 보면 HBM 다음으로 공헌을 많이 한 건 SSD였고요. 그건 SSD 관련된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오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앞으로 지금 SSD는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8월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CXL 2.0 버전 관련된 256기가 메모리, D램 메모리를 내놓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1.1, 그러니까 그 전 버전에 네오셈이 이미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YC가 뭐 한 1,000억대 이상의 그 수주를 했는데 네. 그 전에 보면 한 300억대 수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그게 한번 준데 계속 주기 때문에 네오셈이 다음에도 2.0 D램 양산할 때 또 이제 검사 장비 추가 수요가 있을 때는 네오셈에 충분히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장비단들이 대부분 좀 안 좋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쪽이 검사 장비단이라는 부분. 여전히 이쪽이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오셈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 종목 더 얘기를 해보면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고는 했는데 YC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좋게 보죠. 예, 일단 네. 뭐 YC, DI 뭐 그다음에 테크윙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일 텐데 DI는 아직 자회사 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진 않는 부분이고 테크윙도 지금 사실은 워낙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 하이닉스랑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3사의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테크윙은. 그래서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사 장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검사 장비가 아니라 HBM도 어떤 단계에서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윙이 최종 단계고 YC는 아마 중간 단계를 검사할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 장비단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엔 수율 싸움이거든요. 네. 수율이 잘 나오는지 불량품을 잘 못 걸러내서 만약에 HBM을 팔았는데 그걸 조립했다가 H백이라든지 뭐 B백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판매가가 몇 천만 원 하는데 원가도 비싸게 부르겠죠. 그러면 100원짜리 팔러 들어갔다가 1,000원 물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YC는 그러니까 네오셈은 그쪽은 아니고 CXL과 지금 이제 SSD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멘텀으로 SSD 모멘텀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이제 AI 거품 논란이 좀 나와주면서 네.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놀러지다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뭐 엔비디아도 아직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번 주에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난주 알파벳처럼 약간 우려가 나온다라면 또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돌아서기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 미뤄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언급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포드 어닝 쇼크 여파에 주가가 밀렸다가 이제 현대차와 포드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장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를 자꾸 의심하죠. 그래서 저는 뭐 포드나 이런 그 허접한 회사들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예. 픽업 트럭이나 좀 파는 회사인데 포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뭐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GM은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PER이 대부분 다 낮아졌습니다. 한 5배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계속 실적이 업사이드 되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에 믹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SUV 이제 고가 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아서 마진이 많이 남는 모델들, 우리는 픽업 트럭을 못 팔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저는 이번에 좀 빠질 때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려를 하면 11월 대선 이후에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한번 뭐 돈 많이 벌어간 현대차를 때리진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대차를 우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부분들 언급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는 지금 2년 넘도록 실적 피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실적 피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들쑥날쑥한 실적이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3조 원, 4조 원 실적이 나왔는데 또 어떨 때는 뭐 한 1조 혹은 뭐 적자가 나올 때가 걱정되다 보니까 실적 피크 하는데 현대기아는 실적 피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적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시켜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캐즘을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미 제품 믹스를 좀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대기아를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하면 뭐 테슬라 하지만 사실은 차량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테슬라는 이미 현대차가 따라잡은 지 오래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 따지면 또 토요타랑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토요타보다 더 우위 있는 차량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현대기아를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언급 주셨는데요. 최근에 사실 현대차의 주가가 좀 밀렸었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에 따른 리스크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도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에서는 자국 위주의 산업을 좀 더 부흥시키거나 재편시키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때도 겪었었고 또 바이든 정부 IRA 공급망 재편성 리쇼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1기 때 어떤 경험했었던 거,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든 정권에서 이어졌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과연 1기만큼의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미국 기업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도 똑같은 관세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현대기아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 기아차 워낙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품주 딴에서 뭐 화승이라든지 S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던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형님들이 한 번씩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차가 인도에 법인 상장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한번 올랐던 게 부품주들인데 인도에 이제 공장이 있냐 없냐 공식이 똑같아요. 이제 엘레바마에 또 공장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있냐 없냐 뭐 이러는데 다 똑같은 기업이거든요. 뭐 SL,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여전히 근데 이쪽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기아가 조금 더 정고점을 탈환하듯이 올라가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품주가 더 빨리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다가는 네. 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현대 기아를 바로 보시는 게 더 낫고요. 네.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게 낫다라고 아. 순서는 순서가 이제 대형주가 먼저 가고 쫓아가는 형태가 주로 이제 자동차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를 먼저 들어가서 이제 뭐 사실은 고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1순위, 그 다음에 부품주를 보자라는 부분들 또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